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부채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갱년기 여성분들인데요. 이유 없이 갑자기 열이 훅 올랐다가 바로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훅 나니까 이걸 또 수시로 반복하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리고 기분 변화도 심해서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또 몸도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쑤시고 아프죠. 저도 갱년기라서 요즘 관절이나 근육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고요. 가끔 한 번씩 열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이런 갱년기 증상은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호르몬제를 먹어도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늘은 유달리 갱년기를 심하게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갱년기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인데요. 이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도 줄어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보통 에스트로겐은 가임기에 비해서 3분의 1,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도 줄어들어요. 프로게스테론은 수면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하고요. 또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또 피로감을 개선해 주면서 이 신진대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게 되면 불면증이 생기고요.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열감이 생기고 또 수족냉증도 오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또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니까 체중이 늘어나고요. 또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 이 코티솔과 경쟁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은 적게 분비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프로게스테론은 더 떨어지고요. 또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은 더 많아져 버리니까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서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자궁에서도 나오지만 신장 위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부신에서도 나와요. 완경이 되고 생리를 안 해도 이 부신에서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부신 기능이 좋으면 갱년기 증상을 크게 못 느끼고 지나갑니다. 주변에 보면 갱년기인 줄 모르고 지나갔다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부신 기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메마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열받는다 또는 피를 말린다 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우리 몸에 혈액이 메마르게 됩니다. 이 혈액이 메마른다는 것은 빈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아직 이거에 대한 구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혈액 부족에 대한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로나 수면 부족, 그리고 또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다이어트 등에 의한 영양 불균형 같은 이런 신체적인 것도 함께 포함을 합니다. 우리 몸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구별을 하지 않고요. 같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갱년기를 유독 심하게 겪는 분들은 스스로를 달달 볶으면서 살거나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많이 끓인 분들, 그리고 과로와 수면 부족이 일상이신 분들,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자주 하신 분들이나 또 식생활 습관이 안 좋은 분들이세요. 한마디로 피를 말리면서 살아온 분들이죠. 호르몬은 혈액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혈액을 따라서 필요한 세포로 이동이 되어서 그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한 곳으로 전달도 안 되겠죠. 그리고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호르몬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이 세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세포는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호르몬제를 공급을 해서 계속해서 이 세포에 자극을 주면 이 세포는 버퍼링이 걸리고요. 그래서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려면 이 메마른 혈액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야지 이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고요. 또 호르몬제도 제 역할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인 혈액 부족을 개선하지 않은 채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호르몬 부족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게 되는 격인 거죠.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이 갱년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노년기에 건강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이제부터는 호흡을 조금 가다듬으시고요. 또 이 삶의 속도를 약간 늦춰서 나를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이 혈액을 덜 메말리게 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더불어서 열을 식히면서 혈액을 메말리지 않고 부족해진 이 혈액의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조혈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혈 영양제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지나친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이 몸속에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서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우리의 혈액의 볼륨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소금물인데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죠. 그 물을 바탕으로 혈액이 만들어지고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집니다. 물은 생명의 가장 기본인데 현대인들은 만성 탈수가 굉장히 많아요. 물을 대신해서 커피나 음료수를 많이 마시잖아요. 이 커피나 음료수는 우리가 물로 착각하지만 오히려 몸 안에 물을 더 메말리기 때문에 세포가 점점 더 메말라가게 되죠. 소금은 물을 내 몸 안에 담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돼요. 물을 몸 안에 담으려면 소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소금물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음식으로 물과 소금을 충분하게 드시는 분들은 따로 소금물을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물과 소금은 정해진 양은 없어요. 내 몸에 맞게 그리고 또 나의 식생활이나 내 활동량에 맞게 본인에게 알맞은 양을 찾아가시면 돼요. 이 소금물을 드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갱년기 증상이 심한 분들은 대부분 물도 많이 안 마십니다. 이 물이 있어야 열을 끄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도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맹물을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니까요. 소금을 조금씩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 갱년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이 시기를 잘 보내셔서 앞으로 올 그 노년에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